42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와는 부자지기가 안되니까 영조 임금이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 가두어 죽인 것이지요.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부자지기는 먼저 가족이 화평해야 합니다. 한돌자, 지게지우와 같은 이치로 부자지기가 잘 되게 하려면 첫째, 가족이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의 화발화는 벼화, 벼는 곡식이므로 곧 먹을 것의 뜻, 벼와 변의 입구, 입구는 입으로 먹는다는 뜻, 입구를 결합한 글자이므로 먹을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어야 화평하다는 뜻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이기적인 욕심을 부려서 자기만 더 잘 먹고 잘 쓰려고 하거나 불평등이 깊어지면 안 됩니다. 부자지기에 앞서 부부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2. 부자지기는 먼저 언행이 진실해야 합니다. 주감선생, 부자지기가 잘 되게 하려면 둘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언행이 진실하여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워 억지를 부리면 내 아이가 보고 배웁니다.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 의견을 묻고 의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대화가 오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한돌자,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복종하는 가족 분위기가 조성되면 부자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부득이한 실수나 잘못은 이해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포용은 남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잘못을 저지르면 아이가 자람에 따라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에 따라 사리를 따져서 가르치고 거듭하여 잘못하면 냉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관하여 그냥 지나치면 버릇없는 아이로 기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행동 억제력을 저해하여 저해는 막아서 못하게 해친다는 뜻입니다. 잠재적인 범죄인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나쁜 버릇을 타일러 고쳐주지 않으면 행동 억제력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수업 중에 제멋대로 떠들고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3. 부자지기는 먼저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주감선생, 부자지기가 잘 되게 하려면 셋째, 칭찬과 격려로 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일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는 그냥 칭찬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될 수 있으면 어떤 행동을 못하게 말리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를 꾸짖어 자꾸 울리면 아이의 잠재의식에 반항심을 깊이 심어주어서 사춘기에 부모와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한돌자, 5살쯤 되어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 좋은 말로 타이르면 됩니다. 칭찬과 격려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는 것을 가르치면 일생 동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4살 아이가 현관의 신발을 정리하는 것을 칭찬하여 가르치면 자라나면서 집안 청소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사를 도와 엄마의 설거지도 잘 해줄 것입니다. 주감선생, 5살쯤 되어서도 옳지 않는 행동을 말리면 아이가 울부짖고 고집을 부리며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울음을 조급하게 그치게 하려고 아이가 바라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거나 쓸데없는 칭찬을 하거나 매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울음을 그치고 말로 해야 내 말을 들어준다고 하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아이가 자라면서 사리에 맞는 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4. 부자지기를 위한 칭찬의 비법. 한돌자. 아이가 자랄수록 아이의 마음에 와닿는 진실한 칭찬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간절히 바라고 마음에 와닿는 칭찬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아이가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랑하는 바로 그것을 칭찬하면 아이가 가장 칭찬받고 싶어하는 핵심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것 같지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칭찬의 비법입니다. 칭찬은 부자직이라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감 선생, 작은 칭찬도 아끼지 말고 아이를 보면 무엇을 칭찬해 줄까 하고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빠뜨려서는 안 될 칭찬은 아이가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한 수고로운 마음과 결과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취동기는 목적한 것을 꼭 이루어내려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성취동기가 자라납니다. 한돌자, 직장 동료나 친구 또는 세일즈맨이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칭찬하거나 날씨를 들먹이는 것은 눈치가 보이고 감동이 적습니다.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좀 늦은 것 같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다 통합니다. 친구나 직장의 동료나 상사에게도 상대방의 장점을 눈여겨보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 칭찬의 비법입니다. 주감 선생, 아이가 이전에 크게 칭찬받은 일을 먼저 말하고 나서 따끔한 꾸지람이나 충고를 하면 아이의 분노나 원망이나 섭섭한 마음을 마취시키는 것이 됩니다. 5. 부자지기를 위한 타협의 비법은 경청입니다. 아이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타협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여는 또 다른 열쇠는 나의 주장을 말하기 전에 아이의 의견을 경청은 귀를 기울여 의견을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핵심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여 주고 그 마음의 동의를 나타내어 줍니다. 그게 너에게 꼭 필요하구나. 내 마음을 잘 알겠다. 그런데 나의 형편은 이러이러하다.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남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나 매우 성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면 저절로 마음의 문을 열고 양보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자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6. 부자지기의 성공은 가족의 사랑과 포용에 있습니다. 한돌자. 부자지기가 잘 되게 하려면 넷째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대화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자잘한 일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시시콜콜 말꼬리를 잡거나 따지지 말고 맞장구 치는 것이 좋습니다. 묵묵부답으로 듣기만 하는 것은 서먹한 사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는 고집을 부리거나 억지를 쓰는 경우에는 너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사리를 따져서 따끔한 충고를 해야 합니다. 한돌자. 비록 경제적인 손실이 크더라도 단순한 실수로 일어난 일이면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고 그 실수를 포용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실수로 저지른 잘못이면 500만 원 가는 도자기를 깨뜨렸어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버릇이 되면 범죄가 될 수 있는 나쁜 짓은 포용하면 안 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소란을 피우면 반드시 말려야 됩니다. 주감 선생, 내 아이가 공중 질서를 어지럽힐 때 남이 꾸짖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아이 기죽인다고 화를 내는 부모는 내 아이의 장래를 저주하여 감옥에 보내려는 것이 됩니다. 내 아이가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상세히 물어서 남의 물건이면 도로 그 자리에 가져다 놓게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결리 사이는 이로움이 보이면 정의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결리 사이의 마음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7. 영조 임금이 사도세자를 주감선생 영조 임금이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 가두어 죽인 것은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한돌자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당파 싸움과 영조 임금 자신의 병적인 왕권 과잉 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이지만 근본 원인은 영조 임금이 사도세자를 명군이 될 인재로 기르려는 지나친 욕심이 있었답니다. 주감선생 영조 임금이 세자의 잘한 점을 발견하여 칭찬해 가면서 애정어린 좋은 말로 타일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조 임금은 사도세자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조그만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일일이 꼬집어내어 매우 엄하게 꾸짖어 가르쳤습니다. 사도세자는 임금 앞에만 가면 어떤 잘못을 지적받아 호된 꾸지람을 받을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몸을 살살 떨었다고 합니다. 한돌자 그러니 글 공부에도 정신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장성하면서 성격은 더욱 난폭해지고 술에 취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미치광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세자비 해경궁 홍씨도 진절머리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지기를 크게 벗어나면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8. 부자지기의 파탄은 가정의 비극입니다. 주감선생 이런 비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정이 궁핍하고 교양이 부족한 부모가 자기가 짜증나는 심정을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화풀이 하거나 자녀를 증오하여 아이의 행동을 감시하여 일일이 헐뜯고 꾸짖고 잔소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부자지기가 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불량 청소년이 되기 쉽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가정교육이 원인입니다. 한돌자 어떤 고3 학생이 친어머니를 살해하였습니다. 시신을 오래 방 안에 두고 있다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 뉴스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일일이 잘못을 지적하여 꾸짖었습니다. 아들이 전교에서 3등을 해도 1등을 해야 한다고 심하게 꾸짖었답니다. 주감선생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마을에서 집집마다 개를 길렀고 목줄도 없이 놓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개는 항상 사납고 사람을 잘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성질이 사나운 안주인이 개를 자주 때려서 기른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때리고 맞는 것이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매를 때리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지금은 매를 때리면 아동학대라고 야단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자주 매를 때려서 기르면 아이가 친구들과 잘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한돌자 학부모님께서 뭐 부자지기가 별것이 아니네. 우리 집도 부자지기를 잘 실천하고 있어요. 라고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잘 하실 줄로 믿고 싶습니다. 평소에 노부모, 부부간 자녀와 일가친척 사이에 전혀 불협화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늘 지키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혼자 인내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고 늘 살펴봅시다. 진솔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노력하면 부자지기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자지기는 반드시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야 할 보배로운 덕목입니다. 가족이 늘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노자가 말하는 유무인은 하는 척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웃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